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교養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PYSR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Sparse MLP for Image Recognition is Self-Attention Really Necessary? 라는 논문이고요. 줄여서 Sparse MLP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Architecture, 그 다음에 Model Configuration, 그 다음에 Ablation Study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Introduction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 비전 모델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전통적인 CNN 베이스드 비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VIT로부터 좀 대두되었던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비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MLP 베이스드 비전 모델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비전 모델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CNN 베이스드 컴퓨터 비전 모델은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컨볼루션과 풀링을 여러 겹 쌓은 피라미드 형태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끝나면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주어진 태스크에 맞는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CNN 베이스드 컴퓨터 비전 모델의 경우 로컬리 커넥티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할 때 주변을 봐야 된다는 로컬리티 바이어스라는 것을 이제 모델에 강제로 CNN 윈도우를 통해서 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정하고 모델을 구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바이어스가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성능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윈도우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된 윈도우에 이제 지나가는 곳에는 똑같은 웨이트가 곱해진다 라고 해서 same weights for all input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컴퓨터 비전 모델이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자이자 처음에 이제 소개되었던 VIT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VIT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줄임말로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레코그니션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논문이자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VIT가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플로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이미지를 잘게 9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쪼갠 패치들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과시켜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패치와 포지션 임베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각각에 대한 임베딩 값들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주고, 이제 이로써 마지막 클래스 토큰에 해당하는 이제 학습된 벡터를 가지고 MLP를 태워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태스크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는 우측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CNN과 비교를 해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컴퓨터 비전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까 CNN은 로컬이었지만 트랜스포머는 이 한꺼번에 전체 패치들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태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특징을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델 자체에서 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각각의 우리가 말하는 패치들 간의 이제 어텐션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이미지가 인풋 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different weight가 곱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LP 베이스드 컴퓨터 비전 모델 같은 경우는 MLP 믹서로부터 대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 글로벌 특징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무거운 모델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그러면 단순히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인 이제 MLP만을 활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레코그니션을 해보자 라는 이제 관점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아까 앞장에서 보았던 트랜스포머 대신 이제 여기에 믹서 레이어에 이제 각각의 들어오는 패치들을 이제 동시에 넣어주는 것은 이제 동일한 모델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이제 각각의 이미지들이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하진 않지만 그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이제 디퍼런트 웨이트가 곱해진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좀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트랜스폼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믹서 레이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뭔가를 섞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활용해서 섞어주냐면 토큰 믹싱 MLP와 채널 믹싱 MLP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이 들어오는 각각의 패치를 저희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패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즉 토큰 간의 관계를 이렇게 MLP를 통해서 섞어주면서 학습을 해서 이 부분이 토큰 믹싱 MLP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토큰들 간의 관계를 학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각각의 좀 큰 차원으로 저희의 이미지를 확장해주게 되는데 그러한 채널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채널 믹싱 MLP를 통해서 각각의 채널 간의 관계를 학습해주게 됩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제 세미나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서머리를 하고자 이제 다음과 같은 장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픽스드 윈도우 웨이트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로컬리 커넥티드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same weight가 곱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fully connected 되어 있는데 전체의 인풋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을 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도 각각의 전체 인풋에 대해서 다른 웨이트들이 곱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때 이제 쿼리랑 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구한 값이 셀프 어텐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트랜스포머의 개념을 소개를 해야 하므로 본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MLP를 넘어오게 되면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다른 WIJ라는 게 곱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때 셀프 어텐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MLP를 통해서 이제 이들의 관계를 학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은 각각 CNN 베이스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MLP 베이스드 모델에서 스펄스 MLP 논문에서 언급된 논문들과 연구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CNN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로컬리티 바이어스를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의 이제 베이스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가볍게만 언급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진짜 피라미드 형태로 각각의 좀 이제 피처맵이 좀 작아지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의 피처들이 학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스트럭처를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들로 이제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의 경우는 이제 각각의 단순히 로컬리티 바이어스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디펜던시만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관점을 갖게 된 계기를 불러일으킨 게 바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VIT가 시초가 되었고 그 뒤에도 DEIT, PVT, 아니 스윙 트랜스포머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각각 글로벌 디펜던시와 추가적으로 로컬리티까지 반영을 해서 모델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LP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연구 역시도 각각의 글로벌 디펜던시를 MLP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된 연구이고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굳이 이런 관계를 학습하는데 셀프 어텐션까지 쓸 필요가 없고 좀 더 가볍고 좀 더 쉬운 모델로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로는 MLP 믹서와 GMLP, 그 다음에 SMLP, 그리고 EA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본 연구 역시 이제 MLP 기반의 연구이기 때문에 MLP 믹서 기반 선행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넷과 같은 이제 중간 규모 이상의 스케일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소타 모델과의 성능에 갭이 존재합니다. 그 해당 논문들의 경우 이제 소타 모델들과 비슷한 성능이 낸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소타 모델을 이제 이기는 성능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약 1%, 2% 정도 차이가 좀 더 낮은 방향으로 이제 실험의 성능 결과가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MLP 믹서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 각각의 전체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디펜던시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컬리티 자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LP의 특징상 각각의 이제 노드들 간의 전체에 대해서 웨이트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가 많게 돼서 이제 모델 자체가 조금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 SMLP넷의 목적은 컨볼루션과 MLP 블록을 같이 활용을 해서 MLP 믹서가 어텐션 프리한 네트워크, 즉 셀프 어텐션을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위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서 소타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CNN의 장점과 VAT 변형 모델의 장점을 이제 믹서에도 반영해보자라는 개념의 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CNN의 특징을 활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CNN을 활용하면 로컬리티 바이어스나 피라미드 스트럭처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겨서 이제 MLP 믹서의 낮은 성능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웨이트 쉐어링, 여기서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엑사일 글로벌 디펜던시 모델링으로부터 이제 파라미터 수를 감소시켜서 오버피팅을 방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키텍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풋 같은 경우는 어느 여타 비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하이트와 위스, 그 다음에 세 개의 채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든 비전 모델들이 모든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트랜스포머나 이제 MLP 베이스드 비전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 이미지 패치들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요. 본 연구 역시 패치 파티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패치 파티션을 4분의 H, 그 다음에 4분의 W,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하면 16이니까 16 곱하기 3 해서 48로 패치를 쪼개서 이제 뒤에 있는 과정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 4x4 패치를 활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기존 VIT나 뭐 MLP 믹서 같은 경우는 16x16 패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각각의 패치 파티션된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각의 총 4가지의 스테이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4가지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이제 리니어 인베딩과 패치 머징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리니어 인베딩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2에서 4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패치 머징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리니어 인베딩 과정에서 우리는 이 48이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 이제 채널 C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줌으로써 이제 해당 C 채널의 개수만큼 리니어 인베딩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각각 토큰 믹싱과 채널 믹싱, 제가 앞에서 간단히 소개드렸던 MLP 믹서에 있었던 그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각각 토큰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채널들 간의 관계를 학습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해당 채널 C에 대해서를 다음 스테이지로 넘기면 이제 해당 4분의 H 곱하기 4분의 W가 들어갔을 때 이를 이제 패치 머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패치 사이즈를 패치를 머징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미지를 좀 더 피라미드 형식으로 피라미드 스트럭처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렇게 구성함으로써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또 보실 수 있는 점이 이제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채널들은 배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거는 8이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스테이지들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태스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과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냥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마지막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큰 믹싱은 다음과 같이 배치 노멀리제이션,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 배치 놈, 그 다음에 스펄스 MLP 이런 스텝들을 통과시켜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로만 패치 머징을 했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접 그려보았는데요. 이제 패치 머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의 제가 이미지가 넣어주는 이미지가 32 x 32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 각각의 인풋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4x4 이미지, 즉 4x4 피처 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x4의 EC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패치 머징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우리가 있는 이 패치들, 이제 패치의 패치겠죠. 뭐 하여간 이제 패치라고 저는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일한 위치상에 있는 패치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머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머징을 해주고 이를 이제 하나로 컨캐트네이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캐트네이션 후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4C, 다음 레이어에 4C가 들어가는 만큼 프로젝션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기존에 4x4로 들어갔던 게 2x2로 줄고 그 다음에 채널은 2배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 4x4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좀 더 2x2로 머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의 그 길이는 배가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머징을 수행을 했으면 토큰 믹싱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토큰 믹싱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배치넘은 뭐 그냥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과 스펄스 MLP라는 스텝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로컬리티 바이어스의 어드밴티지를 취하였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펄스 MLP를 통해서 로컬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디펜던시까지 모델링하고자 하였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펄스 MLP를 통해서 웨이트 쉐어링을 해줌으로써 연산 효율화 및 오버피팅을 방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먼저 토큰 믹싱의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로컬리티의 바이어스와 어드밴티지를 취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그냥 사용하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 연구 발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기보다는 개념적인 부분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3D에 대해서 저희가 노멀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는 이제 윈도우, 즉 저희가 컨볼루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이 3D 큐브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 전체 3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채널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해서 각각의 채널별로 윈도우가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채널별 피처 맵이 따로 나오는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토큰 믹싱을 수행하기 전에 각각의 로컬리티 바이어스가 가미된 피처를 추출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펄스 MLP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펄스 MLP를 통해서 글로벌 디펜던시를 모델링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 웨이트 쉐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글로벌 디펜던시를 어떻게 모델링하였냐라고 보시면 이제 단순합니다. 보시면 각각의 이제 하이트와 각각 채널들을 곱한 거랑 이제 웨이트가 곱해지는 width가 곱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MLP on width를 수행을 해서 각각의 하이트 방향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width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리쉐이프를 해주게 되면 MLP on width를 수행을 해서 이제 각각의 피처들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뭐 스퀴 커넥션이나 그런 레스넷해서 저희가 레시듀얼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 해당 아이덴티티 자체도 같이 넘겨줘서 이제 이것을 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슈도 코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가볍게 또 한번 보자면 각각 이제 하잇에 대해서 리니어를 통과시켜서 프로젝션 H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width에 대해서 프로젝션 width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를. 그 다음에 이제 각각 C 차원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올 텐데 이 C 차원의 채널에 대해서 3C라는 채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C로 다시 프로젝션을 해주는 퓨즈 매트릭스까지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스 MLP는 XH랑 XW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위 그림처럼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컨캐티네이션 시킨 다음에 셀프전 퓨즈를 통과시켜서 X를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기존 ML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웨이트들이 학습이 돼야 될 텐데 이러면 오버피팅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쉐어링으로서 연산 효율화 및 오버피팅을 방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뭔가 MLP는 이 각각의 하이트와 위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기서 H 곱하기 W겠죠? 이 전체 H 곱하기 W에 대해서 웨이트를 학습하기 때문에 nn.linear HW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파르스 MLP라는 개념에서 각각의 H에 대한 웨이트와 W에 대한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크로스한 느낌으로 웨이트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웨이트들을 여러 층으로 쌓게 되면 이제 결국 이를 두 번 적용하면 결국 이 MLP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했을 때도 여기 HW 제곱이랑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C의 제곱만 들어가고 기본의 이제 HW는 여기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믹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MLP 믹서와 전혀 차이가 없는 구조를 채택하였는데요. 보시면 채널 믹싱은 단순히 MLP만을 활용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MLP 블럭은 이제 기존의 MLP 믹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두 층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젤루 액티베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D 차원에서 알파 D 차원으로 차원을 확장시키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 확장시킨 알파 D 차원을 다시 D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이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실험적으로 알파가 2와 3이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는 총 3종류의 SMLP넷을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SMLPnet T, 그 다음에 SMLPnet S, 그 다음에 SMLPnet 베이스 B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T, S, B는 타이니 스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니의 경우는 C 채널 같은 경우를 80, 그 다음에 스몰은 96, 그 다음에 베이스는 112로 구성을 하였고 이제 number of layers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토큰 믹싱과 채널 믹싱을 몇 개씩 쌓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각각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를 1이 아닌 2보다 큰 숫자를 해줌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이 스파르스 MLP 이렇게 각각 그냥 위스와 하이트에 대한 웨이트들만을 가지고 또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이 1K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1.2 밀리언 트레이닝 이미지를 갖고 있고 총 1000 카테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50,000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총 각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50장씩의 이미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좀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짚고 가자면, 먼저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W 옵티마이저를 썼고요. 뭐 요즘 최근 논문들은 다 아담 W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디케이는 0.05,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024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리니어 웜업과 코사인 디케이, 그 다음에 이니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수행을 했는데, 먼저 랜덤 어그멘테이션과 그다음에 리피티드 어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제 믹스업과 컷믹스 개념들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모델 컨피규레이션 끝나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본 논문에서 처음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로컬과 글로벌에 대한 이제 모델링의 영향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중요하니까 언급하자면, SMLP넷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로컬한 정보들 CNN의 장점을 이제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스파르스 MLP를 통해서 MLP가 갖고 있는 글로벌 장점인 글로벌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SMLP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모델은 SMLP넷 타이니로 이제 각각 알파는 2, 그 다음에 C는 80,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넘버 오브 레이어스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과 글로벌, 즉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스파르스 MLP를 둘 다 활용했을 때, 즉 기본의 토큰 믹싱 블록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타번 애큐리시가 81.3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오니 같은 경우는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죄송합니다, 스파르스 MLP만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하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80.6, 그 다음에 로컬 오니, 즉 CNN만 활용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만 활용하였을 때 이제 80.7로 나왔고, 그래서 이 둘 다를 활용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로컬만을 활용했는데 왜 로컬이랑 글로벌을 둘 다 활용한 것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냐라고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스파르스 MLP 블록을 제거하고도 그에 준하는 성능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C를 80에서 112로 키워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좀 더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MLP 모듈에 대한 영향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SMLP를 이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테이지 1, 2, 3, 4에서 MLP, SMLP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체크 표시가 있는 게 이제 SMLP 블록을 사용을 한 거고요. 체크 표시가 없는 부분은 SMLP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귀엽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if 체크면 여기 스파르스 MLP가 있고, if not 체크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전체 스파르스 MLP를 활용을 했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스파르스 MLP가 각 스테이지별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P에 퓨전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퓨전 방법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퓨전 방법에 대해서 총 2가지 관점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퓨전 메소드 컴패리션은 여기 뒤에서 우리가 각각 여기서 저희가 width와 height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합치느냐, 즉 퓨전 방법에 대한 컴패리슨을 수행하였고요. 여기 테이블 3에서는 그 다음에 퓨전 브랜치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까 보시면서 왜 이렇게 패럴렐하게 구성을 했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의 패럴렐하게 한 거와 그 다음에 시퀀셜하게 한 거는 토큰 믹싱을 먼저 수행하고 채널 믹싱을 수행하는 기존의 MLP 믹서의 구조를 활용했었을 때 이제의 성능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with identity, without identity는 여기서 우리가 기존 지난번 스테이지에 있는 정보를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에 대한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성능이 나오고요. 웨이티드 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웨이트를 각각 곱해줘서 더하는 건데, 이 웨이트들은 자체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SMLP넷 스몰과 SNLP넷 타이니가
전반적으로 이 해당 썸과 웨이티드 썸 성능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하나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SMLPnet 스몰에 대해서 썸과 웨이티드 썸을 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라미터 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뒷부분에 저희가 프로젝션이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훨씬 줍니다. 왜냐하면 썸과 웨이티드 썸 자체가 학습이 그렇게 어렵지 않, 얘는 아예 학습 자체가 없고, 얘는 단순히 3개 파라미터만 학습하면 되는 거라서 파라미터 수가 현저히 줄긴 하지만 성능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적은 SMLP 타이니를 활용했었을 때도 얘네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제 장표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패럴럴과 시퀀셜을 봤었을 때 당연히 패럴럴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테이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층들을 쌓았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가 아니라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 실험을 진행했을 때 역시나 SMLPnet 타이니의 결과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들을 MLP 블럭으로 그냥 교체해서 멀티 스테이지 MLP와 단순히 하나의 MLP 블럭만을 활용한 싱글 스테이지 MLP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궁금하실 점 수도 있는데, 그러면 MLP 블럭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 이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SMLPnet 타이니가 들어간 것은 알겠지만, 왜 여기서는 MLP 블럭을 스테이지 1에서 사용하지 않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이용했냐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4분의 H, 4분의 W 이만큼에 대해서부터 MLP 블록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량이 너무 느려지고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각각 MLP 멀티 스테이지 MLP와 싱글 스테이지 MLP를 비교했었을 때 이제 스코어가 멀티 스테이지 MLP가 그래도 싱글 스테이지 MLP보다 훨씬 더 좋고 SMLP넷이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CNN 베이스드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그 다음에 MLP 베이스드 모델에 대한 컴패리슨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장표인데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의 영향력 이거는 좀 무시해 주시고, 보시면 이제 각각의 컨버넌트 CNN 베이스드 모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 그 다음에 MLP like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CNN에서 베스트와 여기 SMLP넷에서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MLP 믹서 기반 모델들은 진짜 이 각각 비슷한 세팅들, 비슷한 이제 파라미터 수를 갖는 거끼리 비교를 했었을 때 소타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MLPnet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스윈 트랜스포머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스윈 트랜스포머 타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타이니랑 비교하기 위해서 맞춘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훨씬 더 적은 플롭스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번 애큐리시가 이제 해당 성능과 완전 똑같은 소타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LP 스몰 같은 경우도 이제 훨씬 더 훨씬은 아니지만 적은 파라미터 수와 이제 플롭스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타번 애큐리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SMLP가 MLP만을 활용을 해서 CNN의 장점과 MLP의 장점을 통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만큼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